안녕하세요. 국어교사 박전현입니다. 지금까지 데스크탑에서 녹음을 하다가 오늘 처음으로 노트북에서 녹음을 합니다. 안 그래도 좋지 않은 목소리인데 어떻게 전달될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알찬 내용으로 앞으로도 계속 강의 자료를, 수업 자료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오늘 백석 시인의 현대시 여성입니다. 자, 머리 깎은 여성의 사연은 무엇이었을까요? 세속과 인연을 끄는 여성의 사연, 가족 공동체의 붕괴와 한 여인의 비극적인 삶. 사연 없는 이는 아무도 없습니다. 세상 인연을 끄는 여성이라도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화자는 산속 절에서 여성을 만났습니다. 일거리 찾아 떠난 남편 찾으러 어린 딸과 여인도 집을 나섰습니다. 옥수수를 팔면서 서러운 눈물도 흘렸습니다. 남편은 돌아오지 않고 딸도 죽자 머리를 깎고 여성이 된 그 모습은 그녀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죄 없이 아파야 했던 우리의 이야기였습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이 국어는 외우는 것이 아니라 원리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문 중심의 공부가 필요합니다. 요약지 보고 문제만 푸는 공부는 실패합니다. 국어는 정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상황에서 알맞은 답을 찾는 것 꼭 기억하세요. 이 배경입니다. 이 시는 한 여인의 비극적 삶의 모습을 형상하고 있는데 가난으로 인해 가족을 잃고 여성이 되기까지의 일생을 서사적으로 그려내고 있습니다. 이 시가 창작된 시대와 연관지어 볼 때 일제강점기 때 가족들과 헤어지고 고향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우리 민족의 현실적 모습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역순행식 구성으로 시상을 전개하고 있고요. 1년은 여성이 된 현재의 모습, 2에서 4회는 과거 여인의 비극적인 삶의 모습과 여성이 되는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이같이 순서가 과거, 현재, 미래가 아니고 현재에서 과거로 갔죠. 이런 것을 역순행식 구성이라 합니다. 여성은 합장을 하고 절을 했다. 가지치의 내음새가 났다. 쓸쓸한 낯이 옛날같이 늙었다. 나는 불경처럼 서러워졌다. 평안도의 어느 산 깊은 금전판, 나는 파리한 여인에게서 옥수수를 샀다. 여인은 나으린 딸아이를 때리며 가을밤같이 차게 울었다. 섣벌같이 나아간 제압이 기다려 10년이 갔다. 제압이는 돌아오지 않고 어린 딸은 도라지꽃이 좋아 돌무덤으로 갔다. 산꿩도 슬프게 울은 슬픈 날이 있었다. 산절의 마당귀에 여인의 머리오리가 눈물방울과 같이 떨어진 날이 있었다. 백석 여성. 자, 함께 읽으면 좋은 작품 송수건의 여성도 소개합니다. 선생님이 유튜브에 올린 작품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한번 봤으면 좋겠고요. 자, 여성은 합장하고 절을 했다. 지금 내가 화자가 여성을 만났죠. 여성은 시적 대상이다. 그죠? 이 시의 주된 시적 대상은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합장은 손을 모으고 하는 인사죠. 합장하고 절을 했다. 인사를 했다는 뜻이죠. 가지치의 냄새가 났다. 가지치는 산나물인데요. 자, 이 냄새가 났다. 여성에게서 가지치의 냄새가 났다는 것은 그 산속 생활, 세속을 떠나 산속 생활을 오래 했다. 그 산속 생활을 오래 했다는 의미는 현실의 삶을 떠났다는 의미죠. 그 세속적인 삶을 떠났다고 탈속적이고요. 냄새가 났으니까 후각적 심상이 쓰였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등 감각이 쓰이면은 감각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쓸쓸한 낯이 옛날같이 늙었다. 쓸쓸한 낯이. 자, 쓸쓸한 낯이 옛날같이 늙었다는 것은 옛날처럼 늙었다. 옛날은 지나간 과거, 이건 아름다움의 대상이 아니고 좀 쓸쓸한 그런 분위기다. 그죠? 그 세월의 풍파가 나타나 있고요. 또 과거의 고단한 삶이 여기 묻어 있죠.
자, 과거의 고단한 삶 때문에 낯도 슬슬하고 옛날같이 늙었지 않습니까? 자, 슬슬한 낯이 옛날같이 늙었는데 이 내용은 2연에서 4연에서 잘 구체적으로 제시됩니다. 슬슬한 낯이 옛날같이 늙었다는 압축적으로 제시했죠. 자, 가치가 세했으니까 직유법이네요. 나는 불경처럼 서러웠다. 불경. 불경도 물론 뭐 밝은 불경도 있고 어두운 불경도 있겠지만 아마 이 자리에 지금 불경이 좀 서러운 불경인 모양입니다. 이 연불 경전인데 연불과 경전처럼 서러웠다. 연불과 경전처럼 여인의 목소리, 여인의 모습도 서러웠다 이런 뜻이죠. 자, 힘든 삶을 산 여성에게서 느낀 연민, 공감이 드러나죠. 자, 산속 절에서 만난 여성. 자, 이게 현재입니다. 그 현재가 앞에고 뒤에는 과거가 있죠. 그래서 역순행식 구성이라고 합니다. 평안도 어느 산 깊은 금전판. 평안도 어느 산 공간적 배경이 드러나네요. 평안도 어느 산이고요. 금전판은 금광의 일터인데요. 나는 금광 일터 앞에서 한 여인이 옥수수를 팔고 있었습니다. 이 옥수수를 판 여인이 지금 여성이 되었죠. 파리한 여인. 파리한 여인은 피곤한 모습의 여인이죠. 자, 여인과의 첫 만남인데 밝고 환한 모습이 아니라 피곤한 모습의 여인에게서 옥수수를 샀다. 이 파리한 여인은 바로 출가하기 전의 여성입니다. 여인은 나, 이 나는 나입니다. 나이 어린 딸아이를 때리며 가을밤같이 차게 울었다. 남편이 집을 나간 지 10년이 되었는데 이 딸아이를 키우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자, 이 가을밤같이 차게 울었다는 것은 가을밤같이 차게, 여기 주기법이네요. 가을밤같이 차게 울었다. 가을밤이 낭만적인 밤일 수도 있는데 차게 울었다는 것은 자, 내 감정이 이입되기 때문이죠. 자, 힘겨운 삶을 형상화했습니다. 형상화라는 말을 문문문학에 자주 보는데요. 형상화는 어떤 것을 감각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방법입니다. 우리 이미지를 많이 사용하죠. 자, 여기는 차게 울었다인데 울었다는 청각이잖아요. 청각을 차다라고 표현했으니까 청각의 시각화 공감각적 표현이 쓰였습니다. 자, 투정 부리는 딸아이를 때리며 우는 모습이죠. 주기법이고요. 자, 금전판에서 만난 여성 과거 일이라고 정리를 했습니다. 이 여인도 밝은 그런 모습은 아니고 아픈 여인의 모습이죠. 섣벌같이 나아간 지압이 기다려 10년이 갔다. 섣벌의 원관념은 지압이죠. 섣벌은 일벌입니다. 일벌같이 주기법이네요. 나아간 지압이. 이 지압이는 돈을 벌러 갔는데 요즘도 요즘은 남자가 같이 돈 버는 시절이지만 옛날에는 남자가 벌어온 돈으로 먹고 살았죠. 근데 10년이나 얼마나 고생이 많았겠습니까? 지아비는 돌아오지 않고 어린 딸은 도라지 꽃이 좋아 돌무덤을 갔다. 그 어릴 때 그 아까 봤잖아요. 내가 옥수수 살 때 본 그 어린 딸이 도라지 꽃이 좋아 돌무덤을 갔다. 돌무덤을 가서 죽었다는 뜻이죠. 근데 도라지 꽃이 좋아서가 아니고 아파서 아마 죽었겠죠. 딸아이의 죽음인데요. 딸아이가 남편도 없고 딸아이도 죽었으니까 더욱 외롭죠. 자, 이런 상황을 나타내는 한자성은 설상가상이 있네요. 자, 여인의 비극이 심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상당히 절제되어 있죠. 어린 딸이 죽었다가 아니고 어린 딸이 도라지 꽃이 좋아 돌무덤을 갖다가 표현했으니까요. 여인의 사연입니다. 가족사 과거입니다. 산꽁도 슬게 울은 슬픈 날이 있었다. 산꽁은 그냥 울 뿐인데 슬게 울었죠. 감정이 이입되어 있다. 그죠? 감정이입법이고요. 그 다음 슬게 울었다니까 청각적 심상으로 여인의 슬픔을 형상화했습니다. 바로 이 날은 여인이 머리 깎은 날, 바로 여성이 된 날이죠. 산절 마당 위에 여인의 머리오리가 눈물방울과 같이 떨어진 날이 있다. 마당기는 마당 모서리고요. 머리카락이 눈물방울과 같이 떨어진 날, 여성이 되던 날이죠. 자, 눈물방울과 같이 떨어진 날이니까 여인의 한이 형상화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시각적 심상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여성이 되기 위해 머리를 깎은 여인의 모습이고요. 자, 여성이 된 여인, 과거 3입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갈래는 자유로운 행식의 자유시고요. 개인의 마음을 담은 서정시입니다. 또 운문시죠. 성격은 서사적이고 서사적은 이야기가 있다는 뜻입니다. 예상적 좀 슬프죠. 또 과거를 회상했던 게 회상적이고
감각적, 시각, 청각, 후각, 또 공감각 등이 나타나 있었죠. 또 사실적입니다. 주제는 사실적, 구체적 배경이 드러나고 구체적 사연이 또 드러나죠. 여성이 된 한 여인의 비극적인 삶이고요. 또 가족 공동체의 붕괴와 여인의 비극적인 삶입니다. 특징은 일제하 한 여인과의 두 번의 만남을 통해 비극적인 삶을 산 여인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화자는 관찰자적 입장에서 시적 대상인 여성에 대해서 묘사하여 전달하고 있고요. 한 여인의 비극적인 삶을 서사적인 구조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순서는 바뀌었죠. 역순행식 구성을 통해 시상을 전개하고 있고요. 감각적 이미지와 후각, 시각, 청각, 공감각이 나타났죠. 비유를 통해 여인의 비극적인 삶을 형상화했습니다. 형상화는 추상적인 것을 구체적인 것으로 느낄 수 있도록 우리가 보여주는 겁니다. 회상적 어조와 시상의 압축과 절제를 했습니다. 직유와 감정이입, 공감각적 심상을 활용했고요. 자, 화자가 바라보고 있는 대상은 내가 남편과 아이를 잃고 여성이 된 시적 대상인 여인을 바라보고 있지요. 여인의 비극적인 삶을 생각하는 화자의 정서는 서러움이죠. 그 상공도 슬게 울었잖아요. 이 시의 표현 기법과 시상의 전개 방식을 말해보자인데요. 직유법, 공감각적 이미지, 감정이입법을 활용하였고 역순행적 구성 방식으로 시상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자, 국어공부 어렵지요. 학교 수업, 한국어 수업과 인권까지 들어도 오르지 않는 국어 성적,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배우고 문제만 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반드시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배우는 공부가 아니라 익히는 공부, 문제풀이가 아니라 본문 중심의 공부입니다. 학원에도 가도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런 본문 중심의 공부 꼭 부탁합니다. 자, 혹시 네이버에서 국어 공부 잘하는 법으로 검색해 보면은 선생님 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면 더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백석의 여성을 공부했습니다. 오늘 이 수업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았고요. 오늘도 고맙습니다.